안녕하세요. 40대 아줌마예요. 시간이 지나 그때의 기억은 희미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 합니다. 저는 남편과 20대에 만났어요. 어린 나이에 멋모르고 그저 저를 좋다고 한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고, 그때는 군대도 다녀오고 모범생 같은 이미지를 가진 남편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결혼을 참 쉽게 결정한 것 같기도 해요. 부모님들은 이제 성인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며 결혼에 대해 찬성해 주었지만, 시댁에서는 모범생 아들이 결혼을 하는 걸 극구 반대하였어요. 본인 아들은 사자가 될 인물이라며 절대 이렇게 아무나 하고 결혼을 시킬 수 없다는 주의여서 반대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네가 가만히 공부하던 애 꼬셨냐? 이제 군대 다녀와서 우리 애는 사자 될 직업 가지래야. 알아? 그거 알고 네가 꼬신 거지? 안 그러면 애가 왜 너랑 결혼한다고 하겠어? 너같이 볼품없는 애를 며느리 들이려고 내가 공들였는 줄 알아?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전 복순이랑 할 거예요. 아, 단단히 홀렸네. 홀렸어. 우리 아들 결혼하자마자 일은 절대 안 된다. 공부할 거야. 알겠어? 네가 뒷바라지 다 해야 돼. 네, 명일씨 공부하는 거 방해 안 해요. 다 알고도 결혼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끼리 좋아서 하는 결혼이니 그런 말씀 삼가해 주세요. 네가 뒷바라지 한다고 하니까 내가 허락해 주는 거지. 너 우리 아들한테 기댈 생각 마라. 공부해야 하는 애 괜히 밖에 나돌게 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 얘 떨어지거나 공부 안 한다는 소리 나오는 날은 모두 다 네 탓인 줄 알아. 나이도 어렸고 열정 하나만 가지고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은 법대에 나와서 처음엔 사시 준비를 하는 학생이었는데, 남편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것이니 처음엔 군말 않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자 시댁에서는 일절 지원을 다 끊었고, 오로지 제가 번 돈으로 남편 공부를 시키고 밥을 먹였어요. 살림살이는 고단했지만 다정한 남편 덕분에 참을 수 있는 하루하루였어요. 아마 제가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낮에는 식당, 저녁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결과는 참담했고, 남편은 사시에 낙방했어요. 그런 남편을 위로해주는 것도 제 몫이었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크게 힘들진 않았지만, 남편은 꽤나 실망을 했고 그 길로 공부를 때려치운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힘이 빠지더라고요. 열심히 뒷바라지 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말이죠. 이번에도 또 안 됐어. 아, 미치겠네.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나. 그냥 취직할까봐. 법학과 나왔으니까 그냥 일반 회사 법무팀에 취직할까봐. 공부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지겹기도 하고, 하루하루 불안한데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해. 그래도 어머님이 알면 실망하실 텐데 자기도 많이 힘들지? 앞날이 캄캄하니 자기도 진짜 마음 그렇겠다. 그래도 해보는 데까진 해보는 게 어떨까? 자기 나이도 많지 않고 그래도 조금 더 해볼 만은 한 것 같은데 안 그래? 내가 응원하잖아. 그냥 때려치울래. 내가 무슨 공부야. 사실은 뭐 아무나 패스하나? 그것도 다 능력 있어야 패스하는 거지. 조금만 더 해보지 왜. 7.8기라는 말도 있잖아. 당신 선배들 중에도 그런 케이스 많고, 응?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제가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공부를 때려치운다고 하더군요. 이 소식은 시댁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모든 것이 제 탓이라며 또 막말을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역성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구나라고 일부러 합리화를 시켰어요. 뭐? 공부를 때려치운다고? 절대 안 돼. 누가 뭐래도 넌 사자 직업을 가질 사람이야. 내 아들이 그냥 일반 회사에 취직하는 걸 난 못 본다. 여자가 잘 들어와야 남자가 잘 되는 건데 꼴랑 저런 애가 들어오니 우리 애가 잘 될 리가 있어? 너 혹시 네가 돈 벌어서 공부시킨다고 얘 눈치 주냐? 그래서 우리 명일이가 공부 때려치운다는 거 아니야? 어디 뚫린 입이 있으면 말해봐. 네? 아니에요. 전 오히려 공부 더 해보라고 말했어요. 어머님도 참, 지금 공부하느라 많이 지쳐서 그런 걸 거예요. 네가 얼마나 눈치 줬으면 그랬겠어? 너 그거 다 각오하고 결혼한 거잖아. 너 우리 명일이 공부 때려치우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네가 뭐 볼 게 있어? 그나마 얘 뒷바라지 한다니까 결혼 허락해 준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올 인물이나 되는 줄 알아? 뭐 하나 잘난 것도 없으면서. 어우, 속상해. 하여튼 명일이 공부 절대 중단하지 않게 해라. 어머님, 너무하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는데 말씀을 꼭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너무 실망스럽네요. 뭐? 실망? 난 애초에 너 올 때부터 실망했어. 아우, 머리 아파. 됐고, 다음 주부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내 눈으로 명일이 공부하는 꼴을 봐야 마음이 편하지. 당장 원룸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와. 이건 너한테 통보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하면서 남편 공부하는 모습을 본인이 직접 봐야겠다고 했어요. 저희 둘의 신혼집이 원룸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공부를 그만둔다는 말을 하자마자 합가를 해야 한다며 일을 진행시켰어요. 제 의사 따위는 안중에 없었고 남편 또한 시댁에 들어가 살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싫다고 해봤자였어요. 그래, 엄마네 들어가자. 너 어차피 나가서 일하는데 엄마랑 부딪힐 일이 뭐가 있겠어? 엄마도 오히려 덜 불안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엄마네 들어가자. 나도 그냥 엄마가 편하게 해주는 밥 먹고 싶어. 너 일 나가면 내가 차려 먹어야 하잖아. 이런 것도 은근 공부에 방해되는 거 알아? 그냥 딱 공부만 하고 싶은데 밥 먹으면 설거지도 해야 하고. 자기 너무한다. 아까도 그렇고 어머님 앞에서 어쩜 그렇게 말 한마디 안 해줄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머님네 들어가면 자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것만 약속해줘. 내가 힘든 건 괜찮아.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 아니 나는 오히려 끼어들면 싸움 날까봐 그랬지. 오히려 내가 안 끼어들어서 엄마가 그 정도만 했던 거야. 화 풀어. 당연히 엄마네 들어가면 공부만 집중하지. 그러니까 엄마네 들어가자. 알겠지? 엄마도 오죽하면 그러시겠어. 그렇게 저희는 시댁에 들어갔고, 시댁에 들어가게 되자 오히려 살림과 일을 병행하게 되었어요. 더불어 어머님의 막말 또한 견뎌야 했습니다. 정말 어려서 그랬는지, 그땐 왜 그게 다 참아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중 남편은
또 한 번 시험에 낙방하게 되었고, 갑자기 사시가 아닌 회계사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뭐라도 하라며 남편을 부추겼고요. 더 이상 못 해먹겠어.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그냥 회계사 준비할래. 나 아는 형도 회계사 한 번에 붙었잖아. 그냥 회계사로 진로를 바꿔야겠어. 사시는 아무나 하나. 엄마, 괜찮지? 그래도 이것도 사자 직업이잖아. 그치? 자기도 존중해줘. 갑자기? 아니, 형 말만 듣고 너무 갑자기 노선을 바꾸는 거 아니야? 어머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갑자기 이러네요. 뭐라도 하겠다는데 응원해줘야지. 왜? 너 뒷바라지 하기 싫어서 그러냐? 회계사도 너한테 가당키나 해? 응원하진 못할 망정. 네가 그런 식으로 애를 압박하니까 애가 안 풀리는 거야. 난 뭐든 응원한다, 우리 명일이. 그러니까 너도 그냥 앞만 말고 뒷바라지 해. 시어머니는 아무 말 말고 뒷바라지를 하라고 했어요. 남편 또한 저를 설득했고, 전 그렇게 남편이 회계사를 준비하는 것도 뒷바라지 해야 했죠. 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학점 은행제에서 학점 이수까지 해가면서 남편은 회계사를 준비했습니다. 그즈음 아는 지인이 저보고 새우젓 가게에서 일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낮에 일하는 식당보다도 월급이 훨씬 셌기에 저녁 편의점 일을 안 할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전 새우젓 가게에서 낮에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는 지인은 제가 고생하는 걸 알아서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가족보다 나은 느낌이었어요. 너도 한창 나이 청춘인데 남편 뒷바라지만 하지 말고 너도 즐길 거 즐기며 살아야지. 이게 뭐니? 맨날 일만 하고. 그래도 남편이 시험에 붙으면 다 될 일이니까 해야지. 뭐 갑자기 생활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나 봐라.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니? 그러니까 너도 실속 챙겨. 지인은 저보고 실속을 챙기라며 옆에서 조언도 많이 해주었고 저를 안쓰러워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아무도 내 생각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옆에서 직접적으로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참 고맙기도 하면서 위로가 되는 날이었죠. 이게 무슨 냄새야? 아우, 젓갈 냄새. 너도 참 해도 꼭 젓갈 장사냐? 아니다. 너랑 딱 어울린다 아주. 집 들어오면 페브리즈부터 뿌리고 욕실로 당장 들어가. 알겠니? 그리고 이번 달 너희 부부 생활비 내고 밥을 어디로 공짜로 먹으려 들어? 어머니, 저 이 사람 뒷바라지 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해요. 매번 이렇게 독설하시고 생활비 꼬박꼬박 받아가시는 거 솔직히 감당하기 힘드네요. 생활비를 줄여주시던지 아니면 좀 빼주세요. 막말로 전 살림도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어디 날로 먹어? 아니, 다 큰 성인 부부가 생활비 내는 건 당연한 거지. 안 그러냐? 그리고 너 애초에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얘 뒷바라지 하는 조건으로 결혼한 거잖니.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난 절대 네 뜻대로 할 수 없으니 돈 내놓고 올라가. 아우, 젓갈 냄새. 진짜 코가 뚫리겠다, 뚫리겠어. 어디서 저런 수산시장 냄새를 달고 다녀? 아우, 창피해서 원. 격 떨어져 정말. 그럼 생활비를 받지 마시던가요.
이렇게 맨날 불평불만 하실 거면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사는 거 정말 힘들어요. 어머, 참나. 네가 원하던 거 아니니? 이런 거라도 해야 이 집에 붙어 있는 거지. 네 따위가 뭐가 볼 게 있어? 눈물이 뚝뚝 흘렀고 정말이지 너무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악 물고 달렸습니다. 제가 선택한 인생에 대해 후회하고 싶지 않았고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오기도 있었거든요. 남편은 회계사 공부를 한 지 9년이 되었는데 이제 정말 지칠 대로 전 지쳐버렸어요. 매일같이 저가를 팔면서 뼈 빠져라 남편을 뒷바라지했는데 8년째 낙방한 뒤 마지막 시험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떨어지면 정말 포기시켜야겠다는 마음을 잔뜩 먹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9번째 시험을 보는 해에 남편은 회계사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야말로 집은 경사가 났고 저도 그 어느 때보다 기뻤어요. 제 선택이 틀렸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았고 남편과 시어머니도 정말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드디어 붙었어. 엄마, 저 드디어 회계사 됐어요. 이제 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거봐, 이번엔 느낌이 좋다고 했잖아. 어머머, 아유, 이제 우리 아들 사자 직업까진 아들 된 거야? 내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회계사인데. 요즘엔 어디 가서 회계사라고 하면 다들 치켜 세워 주는 거 알지? 아유, 웬일이니 진짜. 우리 아들 너무 장하다 장해. 고생했어 우리 아들. 여보, 축하해. 정말 기쁘다. 그래도 이렇게 결과를 이뤄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다 눈물이 난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진짜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너무 고생했어. 이제 진짜 고생 끝이다. 앞으로 이제 꽃길만 남았어 정말로. 아, 고생 끝이다, 정말. 이제 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그 누가 뭐래도 난 회계사라고. 아, 기쁘다, 진짜. 이제 어디 가서도 넌 꼴릴 거 없다. 알겠지? 우리 아들은 위대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키운 보람이 있어. 우리 회계사님. 사실 생색은 아니지만 그동안 고마웠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나 남편은 저에게 그런 소린 일절 없더라고요. 그저 본인이 잘나서 회계사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시어머니 또한 아들이 잘나서 시험에 붙은 것처럼 얘기했죠. 그래도 좋은 날이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남편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에 그저 기분이 좋기 그지 없었거든요. 저 역시 남편이 오랜만에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섭섭한 마음까지 녹는 것처럼 행복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온 행복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여기 회사 면접 볼 거야. 이제 진짜 지긋지긋한 공부 끝이다. 아, 근데 너 이제 새우젓팔이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격 떨어지잖아. 좀 그냥 고상한 일 알아볼 수 없어? 이제 돈 많이 버는 건 필요 없잖아. 그래야지. 천천히 그만둘 거야. 사람 구해지면. 사장님도 나만 믿고 거의 나한테 맡겨주신 가게인데.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험하지 않아. 요샌 직원도 많아져서 거의 난 앉아서 회계장부만 보거든. 그래도 자기 회계사 될 동안 새우젓으로 먹고 산 거야. 너 지금 생색내냐? 참나. 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모든 뒷바라지는 다 한다더니. 지금 나 회계사 된 거 네가 만들었다고 생색내는 거지? 하긴 그럼 그렇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뭐 예상은 했다만 이렇게 빨리 생색낼 줄은 몰랐네. 참나. 갑자기 말을 왜 그렇게 해? 누가 그렇대? 자기 오늘 이상하다. 나 그런 뜻 아닌 거 알잖아. 속상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얼마나 부담스러웠는 줄 알아? 그동안 너 그렇게 나만 보고 일하는 게 나한텐 부담이고 압박이었어. 근데 생색까지 내냐? 순간 어이가 없었고 급살살맞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당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제가 새우젓 가게에서 일하는 걸 뭐라고 한 적 없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 태클을 걸기도 하고 저보고 생색내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당황스러웠죠. 그래도 그날은 좋은 날이니까 그냥 좋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이 회계사 시험에 붙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막말이 더 심해졌고 남편도 이상하리만큼 갑자기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제가 왜 뒷바라지를 했는지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남편과 아이도 낳고 안락하게 살려고 했던 제 생각이 모두 무산되는 순간이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우리 아들 새 장가 갈 수도 있는데 너 때문에 지금 이게 뭐니? 어디 가서 너 같은 애 모임 같은 데나 데리고 다닐 수 있겠어? 그동안 제가 벌어서 먹이고 입혔는데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뻔뻔하네요. 뒷바라지 시킬 땐 그렇게 당당하게 모든 걸 요구하더니 이제 그이 회계사 되니까 제가 걸림돌이라는 거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기대하는 건 없었지만요. 뭐야? 내가 없는 얘기 하냐? 아주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것 좀 봐. 아주 시장에서 일하니까 억적스럽네 진짜. 명일 씨한테 얘기해서 분가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아이 낳고 살아야죠. 이제 명일 씨 시험도 붙었는데 준비해야죠. 누구 마음대로 애를 낳아? 너 설마 너랑 명일이랑 아직도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별 볼 일 없는 너랑? 네. 어머님까지 같이 통틀어서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머님 명일 씨 공부하는 동안 뭘 하셨는데요? 솔직히 손 놓고 보기만 했잖아요. 안 그래요? 뒷바라지는 내가 다 하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급 따지며 운운하는 게 어이가 없네요, 정말. 이게? 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격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아주 애가 천박하게 나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에 비해 한참 딸린다며 저 같은 애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동안 9년 새우젓 팔며 내가 뭐 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즈음 남편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기 시작했는데 회사에 일이 많다고 늦는 건 기본이었고 주말에 남편과 나들이를 가려고 하면 남편은 질색팔색을 하며 저를 뿌리쳤어요. 그때쯤 오히려 남편에 대한 기대는 나버렸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잘 돼서 순간 기분에 나한테 이러는 거다라고 합리화를 시켰지만 오히려 마음을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럴수록 전 관계를 회복하려고 다가갔지만 제가 다가가면 남편은 한 발짝 멀어지고 또 한 발짝 다가가면 또다시 멀어지며 반복되었어요. 자기, 이번 주말 쉴 때 우리 바람이라도 쐬고 올까? 당신 공부하느라 우리 한 번도 놀러 다닌 적 없잖아. 너 내가 얼마나 평일에 힘들게 일하는지 몰라? 진짜 눈치 없이 주말에 놀러 다니자는 말이 나오냐? 이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진짜 너랑은 격이 안 맞는다. 우리 회사 사람들 보면 얼마나 멋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새우젓 파는 와이프 뒀다고 말을 못해. 알아? 맨날 옷에서 쾌쾌한 새우젓 냄새. 얼굴은 맨날 화장도 안 하고 다니고. 진짜 너만 보면 답답해. 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너 나 호강시켜 주겠다며? 입에 발린 말이었어? 호강? 하, 너 회계사 부인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너한텐 호강 아니야? 너도 그걸 바래서 내 뒷바라지 한 거고.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흘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루하루 너무 속상했지만, 제가 지금 뭘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음에 더 슬프더라고요.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던 중 남편 회사 쪽에 볼 일이 있어 그 근처 카페에서 지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카페가 워낙 작기도 해서 남들 말하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한참을 지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뒤 테이블 쪽에서 남편과 남편 상사의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살짝 보니 남편이 맞았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저를 당황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면서 또박또박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저를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했다더니. 아유, 대단해. 아니, 와이프가 대단한 건가? 그땐 회계사도 아니었잖아. 아, 뭐, 그렇죠. 근데 와이프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어요. 뭐 좀 오래된 일이라. 저도 아픔을 많이 치유한 상태고요. 아, 그런가? 아유,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상심이 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게 정말 대단해. 정신력 아주 높이 산다니까. 일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 놓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아내 그렇게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제 정신력 하나로 이겨냈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자네를 좀 지켜봤는데 혹시 내 딸 한번 소개받지 않겠나? 자네 재혼이긴 하지만 어차피 딸린 후 없고 이혼도 아니고 사별이니 조금 더 믿음이 가네. 내 딸은 무용을 전공하고 지금 발레학원 운영하고 있어. 어떤가? 여기 번호는 먼저 주겠네. 내가 딸한테도 언지를 줬으니 한번 연락해봐. 잘 되면 우리 가족 아닌가? 안 그러나? 네? 발레 학원이요? 전 좋은데 괜찮을까요? 그래도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와, 상당한 미인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더 잘해야죠. 따님 눈에 눈물 빼는 일 없을 거예요. 감사해요, 부장님. 뒤에서 아무렇지 않게 저를 사망한 사람으로 만든 남편의 말에 정말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어요. 그리고 상사가 본인 딸을 소개해준다니 거절하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보고 애써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정말 꾹 참으며 남편의 상사가 먼저 자리를 뜨고 남편이 뒤이어 나갈 때쯤 제가 남편을 붙잡았어요. 남편을 붙잡고 지금 내가 본 게 뭐냐고 말을 하니 남편은 뻔뻔했습니다. 사별? 내가 저 세상 가서 당신이 힘들었어? 이제 하다하다 내가 사망했다고 하고 다니니? 어쩜 이렇게 산 사람을 골로 보내? 이제 뒷바라지 한 사람 필요 없고 무용학원 운영하는 이쁜 여자 만나고 싶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어쩜 그래? 너, 나 이제 미행하냐? 아니, 새우젓 팔기 바쁜 네가 여기까지 왜 와?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히 얘기하자. 김복순, 너한테 구역질러. 제발 내 인생에서 빠져. 내가 꼭 이렇게 말해야겠어? 엄마랑 나랑 얼마나 눈치를 줬는데. 네가 그동안 뒷바라지한 거 뭐 안타깝게 생각해. 그래도 이젠 서로에게 어울리는 상대를 찾아야 하지 않겠어? 눈치가 있다면 빠져. 이게 네 본 모습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뭘 위해 살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도대체 사랑이 뭐라고 내가 호구 같은 짓을 했네. 이제 알았으면 알아서 떨어져. 제발 나한테 더 이상 모진 소리 나오게 하지 말고 눈치껏 빠지란 말이야. 알겠니? 내 인생 앞길 막지 마. 제발 빠져달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된 이상 뭐 숨길 게 있겠어? 그냥 너도 이제 네가 어울리는 사람 찾아. 전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을 날렸고 가게를 빠져나왔어요.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지만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싶을 정도로 후회가 되고 각성을 하게 되었고 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내가 바친 세월, 내 청춘을 돌려받고 싶었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사망했다고 말하는 그 모렴치한 인간을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전 일단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향했고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얘기를 들었는지 들어온 저에게 막말을 하더군요. 들었다며? 근데 뭐하러 기어 들어오냐? 그냥 이대로 이 집 나가주면 고마울 텐데. 너도 참 뻔뻔하다. 저 절대 이혼 안 해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요? 내가 그동안 바친 세월이 얼만데? 저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유, 뻔뻔해라. 남 앞길 막아도 유분수지. 너랑 회계사랑 어울리긴 하니?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참나, 웃겨 정말. 당신도 나한테 뺨 맞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어요. 알겠어요? 나 지금 건들지 말란 말이야.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으니까. 모든 시어머니의 말을 다 무시했고 다음날 남편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상사의 얼굴을 알고 있던 터라 상사가 퇴근하고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상사가 회사에서 나올 때 꼭 드릴 얘기가 있다고 하며 카페로 데려갔죠. 제가 남편이랑 찍은 사진, 혼인관계 증명서까지 다 들이밀어 보였고 그동안 제가 했던 뒷바라지까지 모조리 얘기했어요. 상사는 믿기지 않는 듯이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편에게 속았다는 그 분노를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들부들 떨리던지. 그럼에도 따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런 남자예요. 저 10년 넘게 헌신했고 이젠 헌신작처럼 버려지네요. 어디 가서 제가 저 세상 같다고 하는 사람인데 따님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로 맞고 싶으면 제가 말릴 순 없죠. 이 모든 걸 알고도 사이로 맞는다면 말이에요. 그럼 전 이만 일어나 볼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 기가 막혀. 감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날 속이려 들어? 이게 날 만만히 봤지? 이런 얘기 고맙네요. 속을 뻔했어, 정말. 버젓이 상사딸까지 소개받은 순간 남편의 남은 인생이 아작나기 시작했고 전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그동안 남편을 뒷바라지한 것들과 남편의 명백한 외도 시도의 흔적을 다 증거로 제출했어요. 변호사도 말이 안 된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회계사나 돼서 멍청해가지고 제가 이럴 줄 몰랐다는 것도 참 웃겼어요. 전 그렇게 소송을 준비했고,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를 받았고, 외도는 시도만 했기 때문에 따로 이거에 대한 위자료는 받지 못했죠. 네가 우리 뒤통수를 쳐? 어련히 알아서 나가주면 좀 챙겨줄 텐데.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네가? 감히 우리 아들에게 먹칠을? 아줌마, 정신 차려요. 아들놈 그렇게 키우고 뭔 말이 많아. 그 애미의 그 아들이지. 감히 내 뒤통수 치고 무사할 줄 알았어요? 뭐? 이게 막말하네. 시장바닥에서 일하더니 아주 입까지 더러워졌어. 그러니까 너랑 나랑 안 맞는 거야. 알겠어? 그래, 너랑 나랑 안 맞지. 내가 너한테 아까워 아주. 너 같은 인간을 믿고 그동안 뒷바라지를 했다니. 공부 실컷 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막말에도 소송을 이어갔고, 남편이 이혼의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뒷바라지 했다는 근거 아래 위자료를 많이 물어야 했고, 남편은 매우 억울해 하더라고요. 왜 본인이 마음이 떠나서 이혼하는 건데 이렇게 해야 하냐면서 말했고, 회사에서는 팽당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고소하더라고요. 날 기만하고 자네가 회사를 잘 다닐 줄 알았나? 감히 날 물로 봐도 이 분수지? 절대 용서 못하네. 내 딸한테도 하마터면 그게 상처 줄 뻔했어. 알아? 내가 너 이 세계에서 발도 못 들이게 할 줄 알아? 어디 감히 나를 농락하고 네가 무사하길 바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큰 오해거든요. 제발 제 말 좀 먼저 들어주세요. 네? 제발 제 말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입 다물어.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나한테? 미쳤지 내가. 너란 놈을 잘못 보고 내 사이 삼을 생각을 하다니. 하마터면 두루두루 인생 망칠 뻔했어. 알아? 여하튼 넌 가만 안 둘 거야. 내 마음 절대 안 변해. 그리 알아. 비열한 인간 같으니라고. 회사 상사는 남편에게 본인을 속였다며 회사에서 내몬 것도 모자라 업계에서 발도 못 붙이게 아작을 내버렸어요. 업계에서 꽤 유명하고 발이 넓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난 뒤 결국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서류에서 강속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고소하던지 절 업신여기고 버리려고 했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최후였죠. 저에게 주어야 할 위자료가 많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집을 팔아야 했고, 다시 백수가 된 남편은 이제야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어. 엄마가 부추기는 바람에 내가 회계사 된 거에 심취해서 그만.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나 이제 바보 아니야. 내 아까운 허송세월 당신한테 투자하며 기다렸지만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평생 반성하고 살아. 당신 절대 용서 못해. 당신 엄마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건데 네가 책임져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다 잊고 새 출발하자. 뭐? 웃기고 있네. 이제야?
광탈하더니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뻔뻔해도 유분수지. 20대 초반 내가 널 뭘 믿고 결혼했는지 진짜 후회 막심하다. 전 남편이 새 출발하자는 말에 코웃음 쳐댔고 제가 코웃음을 치니 무릎까지 꿇며 애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새우젓한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돈벌이가 끊기니까 다시 애원하는 꼴이 너무 웃겼어요.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고 저희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중간에 시어머니는 제가 모든 걸 망쳤다고 원망도 했지만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니 잘 들리지 않더군요. 전 그렇게 새 출발을 했고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와 시어머니께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 금액으로 바리스타 과정을 배워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인수했어요. 같이 새우젓을 팔던 지인이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일이고요. 장사에 소질이 있는지 카페도 차리자마자 대박이 났고 지금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중심상가에서 제일 핫한 카페로 자리매김하였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한순간의 실수로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 그 순간이 있었기에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과거를 탓하지 마세요. 지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발판이 될 테니까요. 제 글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겪었던 사건 때문에 너무 서러워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는 결혼 5년 차 되었고요. 4살 된 딸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뱃속엔 둘째까지 생겨서 현재 8개월 차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딸이라서 그런지 저에게 기대를 많이 했던 시모는 딸이라는 말을 듣곤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둘째를 임신했을 때 무조건 아들 손자가 나와야 한다며 첫째 때와 다르게 온갖 좋은 음식은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은 전과 다르게 상당히 차가워졌습니다. 남편도 시모가 저를 대하는 쌀쌀맞은 모습이 신경 쓰였는지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갔지만 시모의 심술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들을 낳고 싶다고 제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시모는 남들은 잘만 낳아주는 아들 손자 얼굴을 구경도 못하고 세상 떠날 것 같다면서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자 남편은 출산 전까지 시댁에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저도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차피 시댁에 가봤자 좋은 말도 듣지 못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을 만들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시모에게 출산 전까지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 말을 듣게 된 시모는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남편이 출근했을 때 저에게 따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거침없이 화부터 내셨죠. 내 잘못도 아니고 전부 다 네가 잘못한 일인데 왜 내가 우리 아들과 안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 네가 아들 손주만 낳아줬어도 이런 문제 생기지도 않았다. 첫째 손주가 딸이었으면 둘째는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건 기본 아니니? 받아 먹을 건 다 받아 처먹어 놓고 이제 와서 출산 전까지 만나지 않겠다고? 어머님, 성별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도 어머님이 원하는 아들 손자 안겨드리고 싶지만 말처럼 쉽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서 저도 많이 답답해요. 셋째 계획은 언제 세울 거니? 설마 둘째에서 끝낼 건 아니지?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아들 손자 안아보는 게 소원인데 둘째로 끝낼 거냐고?
어머님, 아직 둘째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런 관계 만들어가는 거 저 또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오지 않겠다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이번에 내 큰아들이 결혼할 여자 소개해 준다고 했거든.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집안 대청소도 해야 되니까 내 아들 잘 구슬려서 무조건 내려오거라. 왜 아무 말도 없는 거니? 누구는 임신 안 해본 줄 아니? 나도 예전에 다 해봤다. 아직 출산하려면 2달이나 남았는데 미리 출산운동 시작해야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커지면 출산할 때만 힘들어진다는 거 몰라? 내 큰아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여자를 소개해주는 자리라는 건 내 큰아들이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는 거다. 직업이 의사라더라. 대형 병원에서 일한다는데 의사 며느리 얻는 게 쉬운 것도 아니잖아. 그만큼 우리 집안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하는데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 뭐하니? 와서 시애미 일손이라도 도와야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조건 내려와라. 나 혼자서 모든 걸 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가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아주버님과 결혼하게 될 의사 예비 형님이 주말에 시댁에 인사를 온다고 임신 8개월 차인 저에게 일을 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하는 것도 없이 놀고 먹기만 해서 살만 쪘다며 다이어트 좀 해야 된다고 무조건 시댁으로 오라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음식이며 대청소며 모든 것들을 저에게 시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모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자 집안 분란 만들지 말고 좋게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며 자기 아들 잘 구슬려서 오라는 말 한마디 덧붙인 뒤 전화를 끊었어요. 임신 8개월 차 만삭인 제가 만약 뱃속에 아들 손자가 있었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모든 걸 다 해주셨겠지만 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대하는 모든 행동들이 차가웠고 신경질적이었어요. 제 뱃속에 있는 손녀딸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듯 보였습니다. 첫째도 아닌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 4살 된 첫째 딸도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시댁에서 음식하고 청소까지 하라는 시모의 말에 정말 많이 서운했고 저에게는 평생 상처로 각인이 되었습니다. 첫째가 딸이었을 때도 출산할 때까지 눈치만 주더니 둘째까지 딸이게 되자 시모의 말투와 행동은 거침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시모와 전화통화했던 내용에 대해 설명을 했고 남편은 시모의 요구가 말이 안 된다면서 곧장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아닌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한 뒤에 만삭인 몸으로 시댁에서 음식과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봤고 아주버님은 임신한 몸으로 무슨 일이냐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면서 시댁에서 간단하게 인사만 드릴 거니 저희 부부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예비 형님이 많이 바빠서 잠깐 얼굴 보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임신한 몸으로 애도 돌봐야 하는데 그러다 몸살이라도 나면 큰일이라고 절대로 시댁에 오지 말라며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아주버님과의 전화를 끊자마자 곧장 시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좀 전에 형이랑 전화통화했어요. 이번 주 주말에 예비 형수님 인사 온다면서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형과 대화 좀 나눠 봤는데요. 아주 잠깐 인사만 드리는 자리라 우리까지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만들 필요도 없다던데요. 그리고 이 사람 만삭인 몸으로 애도 봐야 하는데 무슨 음식을 만들어요. 거기에 청소까지 하라고 했다면서요. 엄마가 원하는 아들 손자가 아니라 해도 똑같은 손주인데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지 않겠다는 거야? 너희 형이 처음으로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는 건데 잠깐 있다가 간다 해도 신경 써주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선 그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 줄 모르니? 걔는 내가 좋게 설명해서 오라고 했는데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잠깐 전화 좀 바꿔봐라. 말 한마디 전달 못해서 집안 분란을 키우냐고. 집안을 무너뜨리는 건 어머니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사람 만삭인 상태에서 혼자서 4살 된 딸까지 돌보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요. 내일 아침에 장모님 오시기로 했고 이번 주 주말 내내 같이 있을 예정이니까 이 사람한테 오라고 하지 마세요. 시모는 남편과 한참 동안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더니 집안의 불안은 전부 저로 인해 시작되는 거라면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오지 말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주지 않고 오로지 시모의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서운했어요. 남편은 차라리 잘 된 거라며 이참에 한동안 얼굴 볼 일 없을 거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과 통화할 때 들려온 시모의 화가 난 목소리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말에 출장을 떠난 남편 대신 엄마가 아이들 보는 걸 도와주셨는데 저녁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시모가 찾아왔어요. 당황한 저와 엄마는 일단 문을 열어주긴 했었는데 시모는 제가 시댁에 가지 않아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얼굴을 붉히며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부탁했는데 결국 끝까지 오지 않아서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네가 생각이 있으면 사돈한테 아이 맡긴 뒤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지? 오늘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데 너는 지금까지 아주 속 편하게 있었나 보다. 사돈, 저도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 제가 보는 앞에서 화를 내면 경우가 아니지 않나요? 그럼 내가 여기 놀러 왔겠어요? 나 때는 출산 전까지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전부 다 가리지 않고 했었어. 가뜩이나 둘째도 손녀딸이라 기분이 안 좋은데 이제는 아예 심히 말 무시하고 집안 분란까지 만들어? 오늘 나 혼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우라통이 치밀어서 너한테 한마디 해야 내 화가 가라앉을 것 같아 찾아왔다. 어머님 며느리 얻는 거지. 제 며느리 얻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집안 가족 일이라고 해도 제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까지 차오르는데 어떻게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가봤자 짐밖에 안 된다고요. 어머님이 생각하는 대로 제가 따라주지 않으면 또 저에게 막말하실 거잖아요. 저도 고민 안 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몸이 정말 힘든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일단 화 좀 가라앉히고 좀 앉으세요. 제 딸한테 화풀이 하려고 오셨으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닐 텐데요. 엄마와 시모는 얼굴을 붉히면서 몸을 부딪히며 안 좋은 눈빛을 주고받길래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아 중간에서 말렸는데 그 순간 시모가 저를 강하게 밀쳤고 중심을 잡지 못한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엄마는 제가 넘어진 걸 보자마자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엄마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시모도 엄마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는데 이미 엄마는 제가 넘어진 모습을 보곤 이성을 잃어버려 시모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좌우로 계속해서 흔들었어요. 그렇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시모가 엄마를 노려보면서 자기 몸에 손을 댄 거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화를 내자
엄마도 임신한 저를 밀친 거에 대해 좋게 넘어갈 생각 없다면서 시모의 말을 받아쳤어요.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사이 현관문이 열렸고 당일 출장을 다녀온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잠깐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파악하던 남편은 이 모든 게 시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눈치챘는지 시모를 일으켜 세운 뒤 집 밖으로 쫓아내려 했는데 그 순간 시모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와 엄마는 시모의 행동에 경악을 했고 남편도 당황한 듯 보였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를 내칠 수 있어? 지금 엄마 머리를 봐봐라. 오늘 예비 며느리 인사 온다고 해서 미용실 가서 비싼 돈 주고 머리까지 만졌는데 사돈이 내 머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다고. 너는 엄마가 당하고 있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제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봐도 딱 알 수 있는데 뭐하러 물어봐요. 오늘 형이 예비 형수님과 결혼 문제로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엄마 혼자 고생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분풀이 하려고 왔겠죠. 제 말이 틀렸어요? 엄마 머리가 만신창이가 된 건 임신한 이 사람한테 해선 안 될 행동을 했으니까 장모님이 화가 나셔서 엄마 머리를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안 봐도 딱 보이는데 어떻게 엄마 편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리면 말씀해 보세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서 시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남편까지 편을 들어주지 않자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찬 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시모가 한바탕 난리를 치고 떠난 뒤에야 숨을 쉴 수 있었고 엄마는 시모가 임신한 저를 강하게 밀쳐서 큰일 날 뻔했다면서 소파로 넘어진 게 천만다행이라며 저를 침대에 눕혀주었어요. 엄마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았고 남편은 흥분한 엄마한테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이후 한동안 시모에게 연락도 없었고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견례 문제로 남편과 상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상견례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야 하는 자리라 아주버님은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시모가 저희 집에서 한바탕 난리 쳤다는 걸 알고 있어서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의 얼굴을 보는 게 불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참석을 안 해도 된다며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주버님 일은 별개라 남편은 저와 상의하고 다시 연락 주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참 동안 대화하고 내린 결정은 상견례는 참석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도 양가 집안 모이는 자리인데 남편이 참석 안 하는 건 그 집안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상견례는 가기로 했었죠. 중요한 자리인데 시모도 조심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알려준 상견례 날 장소로 남편과 함께 도착을 했는데 때마침 시부모님도 저희와 동시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과 같이 식당에 들어가려고 주차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운전대를 잡은 시모가 주차하는데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손님들이 많은 식당이라 주차장이 협소했는데 시모가 주차하기에는 약간 힘들었는지 주차 공간에 차를 넣지 못하길래 남편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남편과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던 상태라 남편의 말을 무시했어요. 원래 시부가 운전을 하셨는데 예전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모가 대신 운전대를 잡았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모의 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엄청난 굉음을 내더니 후진으로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경직된 상태로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자 남편이 그런 저를 안쪽으로 끌어당겨 가까스로 큰 사고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차가 멈추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벤츠와 부딪혔고 그 소리에 상견례장에 있던 아주버님이 밖으로 나왔는데 사색이 된 얼굴로 긁혀진 벤츠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모는 차를 멈춘 뒤 문을 열고 나오더니 갑자기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너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이 차를 긁었잖아.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차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먹을 것도 적당히 먹어야지. 도대체 얼마나 처먹었으면 몸이 차 한 대를 가릴 정도로 비대해져서 후방 주시를 방해해. 이 차 수리비는 네가 내라. 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자주 나오라고 좀 해라. 이 차가 누구 차인 줄 알아요? 저랑 결혼할 경은 씨 차량이라고요. 아니 재수 씨는 우리 엄마가 주차하고 있는데 왜 뒤에서 얼쩡거려서 사고를 내게 만들어요?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는데 엄마가 운전을 못해서 이 차랑 박은 거라고. 이 사람한테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 형이 좀 전에 어떤 상황인지 전부 본 것도 아니잖아. 내가 이 사람 끌어당기지 않았으면 후진하는 차와 충돌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하마터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예비 형수님 차 조금 긁혔다고 다짜고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건 너무하잖아. 오늘 여기 오려는 것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왔는데 괜히 온 것 같네. 뭐라고? 이 자식이? 내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아직 상견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차 사고가 났으니 내가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 엄마가 재수씨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지. 그런데 너는 지금 형한테 얼굴을 붉히면서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내가 요즘 좋게 얘기하니까 형이 아주 우스워? 나도 최대한 너 입장에서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잠깐 오해한 거 가지고 너무 열내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에서 너 얼굴 보며 상견례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방해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 망한다고 했잖아. 이거 봐봐라. 쟤 때문에 우리 가족 분열 생긴 거 보라고. 시모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순간부터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불만을 털어놓았고 차 사고가 난 것도 제가 뒤에 있어서 그런 거라는 어이없는 말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켰어요. 아주버님도 상견례 때문에 예민해진 건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아무 잘못 없는 저에게 막말을 퍼붓는 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시모는 자기 집안에 저만 사라지면 된다고 당장 꺼지라면서 만삭인 제 뺨을 후려쳤고 시모의 돌발 행동에 경악한 남편은 소리치며 화를 냈어요. 시모에게 뺨을 세게 맞게 된 저는 귀가 먹먹할 정도였는데 순간적인 충격으로 인해 너무 놀랐는지 몸이 경직돼 아랫배에 진통이 오기 시작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괜찮냐며 시모의 멱살을 잡으려다 사색이 된 얼굴로 다급히 병원에 가자고 하길래 남편에게 부축을 받아 다시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시모가 뱃속에 있는 손녀딸은 필요가 없다며 들고 있던 가방으로 저를 향해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남편은 정신 나간 시모에게 그만 좀 하라며 강하게 밀쳤고 아주버님은 엄마한테 무슨 짓이냐며 남편의 멱살을 잡아 주먹을 쥐어 올리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려는 그때 뒤에서 아주버님을 향해 누군가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손 내리지 못해? 태진 씨, 정신 나갔어? 우리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저지르면 어쩌자는 거야?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거 알아? 태진 씨,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알진 못하지만 무력을 행사하는 건 절대로 안 될 행동이라고. 당장 그 손 내려. 이거 놔. 형한테 정말 실망했어. 어떻게 나한테 손을 올리려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가 모든 상황을 악화시킨 거라고. 여보, 괜찮아? 왜 그래? 애가 나을 것 같아? 저기요, 의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숨을 못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네? 숨을 못 쉰다고요? 잠시만 좀 나와주세요. 일단 답답할 수 있는 겉옷부터 벗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서둘러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아니, 잠깐만. 지선 언니야? 나야, 나. 몰라보겠어? 언니, 지금 정신 잃으면 안 돼. 일단 숨을 크게 쉬려고 노력해봐. 언니, 언니. 순간적으로 너무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갑작스런 진통과 함께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눈앞의 시야가 검게 변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무서웠고 눈이 거의 감기려 할 때쯤 저에게 반복적으로 언니라고 목 터지게 부르는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데 눈을 뜰 힘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세상을 떠나는 건가 싶던 그 순간 남편이 가져온 물에 적신 수건으로 제 얼굴과 몸을 주무르며 감싼 뒤 물을 한 모금 들이켜게 되자 조금씩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숨을 다시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신이 들어 숨을 고르고 있는데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를 바라보며 반가운 얼굴로 자기를 못 알아보겠냐고 반가워하는 모습의 여자를 쳐다보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만나게 된 동생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아빠의 사업이 무너져서 이사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주택가로 이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집주인분께서 1층을 싼 가격에 임대를 해주셔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던 저희 가족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집주인분과 함께 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처음 본 여자아이였는데 그때 사모님이 그 여자아이를 입양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고 친언니 동생처럼 지내게 되었었죠.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아빠가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했고 결국 동생과의 인연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연락도 주고받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더 이상의 연락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추억으로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저도 너무 놀라 동생이 얼굴을 보면서 그동안 보고 싶었다며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 그때 식당에서 나오신 동생의 양부모님께서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예전에 저희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저와 동생의 사이를 모르고 있던 시모 아주버님은 많이 당황했는지 말까지 더듬으면서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길래 동생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모는 사색이 된 얼굴로 심각해진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수습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았었고 동생도 아주버님과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을 가지는 듯 싶었어요. 이미 남편에게 손을 올리려는 행동부터 실망을 많이 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만나게 된 동생에게 절대로 며느리로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며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망칠 수 있다고 동생의 결혼을 막았어요. 제가 그동안 시모에게 겪어왔던 모든 수모를 전부 다 털어놓았고, 동생은 시모의 운전으로 손상된 자기 차를 배상해달라며 시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동생의 양부모님 또한 제 편에 서서 시모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며 손을 내밀어 주셨네요. 시모와 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선처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식당 앞 주차장에 있던 CCTV에 녹화된 영상으로 시모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했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 시모와 아주버님과의 가족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시모는 그날 이후 저에게 선처해달라며 용서를 구하러 왔지만 절대로 받아줄 생각 없습니다. 소송 물을 생각 없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생각이에요. 요즘도 아들 손자를 원하는 시모가 있다는 것도 웃기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저를 함부로 대한 시모를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는 저희 부모님이 장사하시는 식당에까지 찾아와서 오래간만에 만난 동생과 아주버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연결 좀 해달라며 철판을 깔고 사정을 했다는데 그동안 참고 있던 엄마가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있던 우물통을 가지고 나와서 시모의 머리 위로 쏟아 부었어요.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안 좋은 상황도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무식한 시모의 잘못된 행동이 가져온 결과였네요. 앞으로 시댁에는 절대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곧 출산이 임박했는데 남편만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된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10년의 결혼 생활을 해오는 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요. 제 사연을 듣게 되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에 많이 놀라실 겁니다. 3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었어요.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시댁 식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모의 건강이 나빠졌고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게 되었는데 의사인 신우 말로는 검사 결과 시모의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며 이식을 받아야 될 정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급격하게 나빠진 시모가 입원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졌어요. 시모는 저에게 엄마 같은 존재나 다름없을 만큼 결혼 생활하는 동안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시모를 엄마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사랑받고 살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항상 혼자였고 외로운 삶을 보내왔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봉사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거였어요. 매번 주말마다 빠지지 않던 그때의 남편이 저에겐 호감으로 다가왔고 서로 알아가면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 후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걱정됐던 건 그동안 살아온 인생과 제대로 된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고 고아로 커온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를 어떻게 받아주실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부모 없이 자라왔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모와 얼굴을 첫 대면하고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드렸는데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거라고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시모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다며 안쓰럽게 바라보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때 시모가 저에게 보냈던 따뜻한 시선은 아직까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겐 너무 큰 감동이었죠. 그렇게 시모의 허락을 받아 남편과 결혼을 하고
10년간 행복한 삶을 보내왔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대해준 가족 모두에게 너무 감사했고, 그동안 힘들었던 제 인생이 꽃이 피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모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엄마가 말기 신부전이라 아무래도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하는 것보단 신장을 이식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보통 대기 기간이 5년 정도라 그 전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뇌사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엄마한테 오는 차례가 좀 걸릴 것 같아요. 나도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이라도 엄마한테 신장 하나 떼어주고 싶은데 애들도 있고 의사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 엄마도 강하게 반대를 하고 계세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오는 병이라곤 하지만 신장 이식을 받는다면 그래도 삶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잖아요. 오빠가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곤 했는데 언니도 알다시피 오빠 건강이 좋지 않은 거 잘 알죠? 건강검진했을 때 신장에 결석이 있어서 부족가 판정 받았잖아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지금은 뇌사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언니가 엄마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식 받기 전까지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분명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내가 관리 잘해드리니까 이식 받기 전까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의사인 신우가 시모의 건강을 체크해주고 있긴 하지만 신장 이식을 하지 않고 투석 생활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합병증이 올 수 있다는 말에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합병증이 오고 나서 이식을 받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모가 저에게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었고 시집살이 한 번 시킨 적도 없었어요. 저에게 뭘 해달라는 말 한마디 하신 적이 없을 만큼 항상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겠죠. 전처럼 무의미한 인생 속에 먹고 살기 위해 일이나 하면서 주말마다 봉사활동 다니며 저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겨내며 사는 사람들을 보며 힘을 얻고 살아갔을 겁니다. 신우는 시모의 담당 의사였기 때문에 신장 공여자가 나타난다면 바로 이식 수술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집에서 몸 관리하며 요양하고 계신 시모가 하루빨리 신장 이식받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많이 바쁜 시간인데 여긴 왜 왔어? 가서 경수장사 하는 거 도와줘야지. 말은 하고 온 거야? 몸 관리만 잘하면 신장 이식 받을 때까진 버틸 수 있다니까. 그런 슬픈 눈빛으로 안 봐도 된다. 원래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아픈 거야. 앞으로 살아봤자 내가 얼마나 살겠니? 걱정하지 말고 내 아들과 행복하게만 살아줘라.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 곁에 오래 계셔야죠. 어머님 떠나면 제가 얼마나 슬퍼할 건지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이가 오늘 일찍 문 닫고 여기로 오기로 했어요. 요즘 그이가 어머님 걱정에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있거든요. 그동안 몸 관리 잘못해서 어머님한테 신장 하나 떼어주지 못한다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들 신장 받아가면서까지 살고 싶겠니? 어차피 경수 아빠도 암으로 일찍 떠나보낸 마당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아들 신장까지 받아.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 내가 원하는 건 눈 감기 전에 네가 나한테 손주 한번 안겨주는 거야. 임신이라는 게 너한테는 많이 어려운 문제라 나도 말을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니? 임신하는 게 많이 어려울 것 같대? 검사 결과 나오지 않았어?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봤지만 불임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서 아이를 가지기에는 어려울 것 같대요.
에휴, 그렇겠지.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야 없겠지. 아쉽지만 어쩌겠니. 너도 그동안 최선을 다했었잖아.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 받아들여야지. 저는 항상 시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어요. 부모 없이 자란 고아로 시댁에 들어왔는데 10년간 시모에게 손주 한번 안겨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잘난 것 하나 없는 저를 항상 아껴주시고 실은 내색 한번 한 적 없는 시모가 제 옆에 오래 머물러 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그날 저는 시모에게 신장 이식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어차피 저는 부모도 없고 아이도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제가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식해 드리는 건 어떨지 의견을 드렸는데 제 말을 듣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무섭게 화를 내셨어요. 아,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거라. 이 시기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네가 나한테 신장을 준다고 하면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았니? 아가씨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언제까지 버티실지 모르겠지만 신장 이식을 받는 것보다 투석받는 게 체력적으로 더 힘들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질 거라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건강해요. 검사도 받아봤는데 신장에 결석도 없고 깨끗하다고 이식해주는 조건에 적합하다고 했어요. 합병증으로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것보단 신장 이식으로 빨리 건강을 되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도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이식은 절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 쓸데없는 생각할 거면 가서 내 아들 일이나 도와줘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말 또 하면 그땐 다시는 얼굴 못 볼 줄 알아. 네가 몸이 안 좋아지면 내 아들이 고생한다는 거 모르니?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나 살 수 있다고. 멀쩡한 신장을 떼어서 내 몸에 붙여. 뇌사자에게 신장을 받는 것보다 수술 결과도 훨씬 좋다고 그랬어요.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내린 결정이었어요. 시모가 10년간 저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와 시모에게 신장을 이식해주고 싶었습니다. 시모의 건강이 안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었죠. 시모는 제 의견을 강하게 거절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져서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는 것보다 시모의 건강을 하루빨리 되찾아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내린 결정이었죠. 제가 의지를 꺾지 않고 시모에게 이식을 해주겠다고 강하게 밀어붙이자 많이 당황하셨는지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셨어요. 시모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된 상태에서 제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셨는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빨리 좀 데려가라며 내쫓으려 해도 나가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도 제가 시모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겠다는 말을 전화통화로 듣게 된 이후 많이 놀랐는지 시댁으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시모가 저를 밀었습니다. 당장 데리고 나가라. 내가 너한테 신장을 받으면 세상을 떠나도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다.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준 건 고아라서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에 받아준 게 아니다.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심성이 착해서 받아준 거야. 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데 너한테 흠집을 내면서까지 신장을 받으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다시는 내 앞에서 신장을 주겠다는 그런 쓸데없는 말 꺼내지 마라. 기다리다 보면 충분히 이식받을 수 있는데 급하게 결정지어서 괜한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다. 나는 네가 건강하길 바라지.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원하지 않아.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딸처럼 생각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어머님을 시어머니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친엄마로 여기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식까지 받게 될 상황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낳아줬다고만 해서 자식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엄마의 존재도 알지 못했고 엄마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엄마라는 존재를 알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어머님이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라는 말을 하세요? 그건 제가 괴로워서 못하겠어요. 이식 받으세요. 시모는 제 신장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시모와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주고받았고 남편이 중간에서 저와 시모의 격양된 대화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주려는 저와 받지 않으려는 시모의 대화는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녁 늦게까지 대화가 이어지자 신우까지 시댁으로 오게 되었죠. 남편의 입장에선 저에게 이식을 하라 마라 결정짓는 게 많이 난감했는지 옆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묵묵히 상황을 지켜봤고 신우가 꺼낸 말을 듣게 된 시모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현실적으로 시모가 앞으로 어떤 상태가 될지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올케 언니 말대로 이식해주려고 내린 결정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엄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부터 언니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자식인 오빠도 엄마한테 이식을 해주고 싶어 했지만 결석이 많아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저도 마음 같아선 엄마한테 신장 하나 떼어주고 싶지만 애들도 있고 이미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엄마 마음이 편하겠어요? 언니야 솔직히 말해서 부모도 없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엄마가 언니를 딸처럼 여기고 그동안 챙겨줬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신장을 떼어주고 싶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언니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막대했으면 신장 주고 싶었겠어요? 되려 하루빨리 잘못되길 바라고 있었겠죠. 언니가 내린 결정 단순한 감정으로 선택한 거 아닐 거예요. 그러니 엄마도 언니 말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너무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보단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사자한테 장기 이식 받는 거 짧아야 5년이지? 정말 길면 10년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전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만에 하나 엄마한테 최후의 적신호가 켜졌을 때 그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이식 받으면 매번 투석 안 받아도 되고 삶의 질이 훨씬 향상될 텐데 너무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엄마 건강이 안 좋으면 가족 모두가 힘든 모습을 계속 봐야 하잖아요. 시모는 신우의 말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고 처음에 보였던 반응과는 다르게 침착함을 보이셨어요. 가족 모두 시모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길 원했고 진지하게 대화한 끝에 시모는 제 의견대로 신장을 이식받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모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기 위해 다음날 바로 입원을 했어요. 남편은 제가 많이 걱정됐는지 수술이 끝나기 전까지 식당 문을 닫고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담당한 신우는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긴장하고 있는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좋은 말을 많이 해줬어요.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제가 원하는 거였고 하루빨리 시모가 건강을 되찾아 함께 자유롭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신장 이식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신장 이식 이틀 전 시모와 신우가 병원에서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 높여 싸우기 시작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당황한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 두 모녀에게 급하게 달려가 왜 서로 싸우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시모와 신우의 대화가 끊어졌고 시모는 별일 아니라면서 저를 병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신우를 데리고 제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두 모녀가 무슨 일 때문에 얼굴을 붉힐 정도로 심각하게 싸웠는지 알 수 없던 저는 걱정돼서 다시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병원 주위를 돌아다녔는데 시모와 신우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의견 차이로 인해 잠깐 다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며 병실로 다시 들어왔는데 한참의 시간 동안 시모와 신우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시모와 신우가 모습을 보였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모녀지간 서로 약간의 의견 차이 때문에 그런 거라면서 아무 일도 아닌 듯 넘어갔지만 제가 봤을 땐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10년간 시모와 신우가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싸우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까지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고 두 모녀의 행동을 살필 수밖에 없었네요. 시모와 신우는 서로 싸우고 난 뒤 어떠한 말도 없이 신장 이식 준비를 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 때문에 불편한 상황에서 이식을 하려다 보니 저 또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신우는 잠깐 자다 일어나면 금방 끝나 있을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제 손을 한번 잡아주었고 시모와도 간단하게 대화를 나눈 뒤 신장 이식을 하기 위해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실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모두 끝이 났고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며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데 마치 담당 간호사가 제가 누워있는 수술대를 잡고 수술실로 들어가려는 찰나 문 앞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에게 슬며시 다가와서는 귓속말로 수여자가 누군지 알고 있냐는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오다 가다 저와 가까워진 간호사가 현재의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알려주는 거라면서 방금 수술실 안에 들어간 수여자가 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걸 말해 주었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간호사에게 듣게 된 상태라 처음엔 장난치지 말라며 넘어가려 했는데 며칠 전에 시모와 신우가 병원 밖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면서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동시 이식을 진행하면 바로 옆에서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데 왜 옆방 수술실에서 각각 떨어져서 수술을 진행하는지 이상하지 않냐고 말하길래 시모가 제 옆에서 수술 받는 게 더 긴장되고 무서워서 따로 수술방을 잡은 걸로 알고 있다며 신우가 어떤 상황인지 전부 설명을 해줬다는 말을 하자 간호사는 제 손을 잡고 반대편 수술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라고 수술실 문을 열어줬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좀 전까지 수술대 위에 누워서 이동되었던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고 신우와 심각한 얼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은 수술대 위로 향했는데 시모가 누워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처음 본 남자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언제 시작되냐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잠깐 사이에 기절초풍할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고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온 병동이 초토화가 되어버림과 동시에 시모가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어떻게 저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고 저 남자에게 신장을 주려고 했어요? 결국 저를 딸처럼 생각했다는 말들은 저 남자에게 신장을 주기 위해 계획한 거였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전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진정 좀 하고 내 말부터 좀 들어봐라. 나는 너를 정말 내 딸처럼 생각했었어.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었단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언니가 알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했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일을 계획했으니까 전부 책임져. 지금 저를 노려보고 있는 저 남자, 도대체 누군데 어머님이 쩔쩔매는 건데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제 신장을 저 남자에게 주려는 거냐고요? 그게 내 피가 섞인 친아들이다. 아주 오래전에 내 젖 한번 물리지도 못하고 고아원에 버려버린 내 친아들이야. 그때 내가 너무 어렸고 그 집안에서 나와 내 아이를 받아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 처음에는 금방 자리 잡고 데려오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 그러던 도중 경수 아빠를 만나 다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고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고아원에 버린 아이를 까맣게 잊고 지냈지 뭐야.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그 고아원을 찾아갔는데 이미 내 아들은 다른 사람에게 입양이 된 상태였어. 내 아들을 버린 내가 다시 찾는다고 뭘 해줄 수 있겠어. 그래서 입양된 곳에서 잘 살길 바라며 나는 현재의 가정에 충실했고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온 거야. 그런데 내가 아들을 버렸던 고아원에서 네가 자랐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그 아이 대신 너를 내 딸로 삼고 살고 싶었다. 그렇게 내 아이한테 못해줬던 걸 너한테 해주면서 살았던 거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 신장을 받기 전에 갑자기 고아원에 버렸던 친아들이 내 앞에 나타났어. 제가 자라왔던 고아원에서 시모가 버린 친아들이 있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는데 저를 왜 친딸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잘해줬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시모 앞에 나타난 친아들이라는 사람이 신장이 좋지 않았는데 전에 입양되었던 가족에게 시달리고 힘든 삶을 보내다가 그 가정에서 뛰쳐나와 혼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시모가 고아원에 찾아가 친아들 소식에 대해 물어봤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자기를 버린 친모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말에 화가 난 친아들은 불현듯 시모의 앞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사회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진 상태에 이 모든 상황이 친모 때문에 불행해진 거라고 생각한 친아들은 친모의 뒤를 쫓아다니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병원까지 뒤따라와서 신장이 좋지 않다는 말을 엿듣게 되었고 시모가 저에게 신장 이식을 받게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던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아들은 시모 앞에 나타나 원망의 막말을 퍼부으며 자기를 버린 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제 신장을 친아들인 당사자가 받길 원했어요. 시모가 버린 아들이 찾아와 자식을 버려놓고 더 살고 싶은 거냐며 비수가 되는 말을 쏟아내자 시모는 신우에게 저 몰래 친아들에게 신장을 주라는 말을 했던 거였고 이런 사실을 저는 전혀 모르고 수술대 위로 올라간 거였어요. 그리고 시모와 신우가 나눈 대화를 간호사가 엿듣게 되었던 거죠. 시모는 일단 이식만 해주면 평생 저와 친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아갈 생각이었다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된 저는 더 이상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았고 저를 붙잡으며 눈물로 용서를 구한 시모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실을 남편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저와 똑같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친아들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는지 경악을 했고 제 신장을 그 사람에게 주려고 했다는 계획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간호사가 저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시모의 계획에 신장을 그 남자에게 떼어줬을 거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불행을 겪게 되었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려 했던 시모와 신우를 절대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저를 친딸이라고 생각하며 잘해줬던 건 시모가 같은 고아원에 버렸던 친아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저한테 잘해준 거였고, 활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저보다 비록 버렸지만 피가 섞인 친아들을 위해 제 신장을 자기 친아들에게 주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 또한 너무 큰 배신감에 매일 저희 집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시모와 신우의 얼굴을 아직까지 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사람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되나요? 신우는 의료법 위반으로 제 동의 없이 시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신장을 주려 했던 계획에 대해 의료소송을 진행한다면 의사의 자격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10년간 저에게 잘해줬던 두 모녀에게 법적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져요. 남편도 제가 어떤 결정을 하던 존중하겠다면서 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시모의 친아들은 시모에게 자기를 버리고 현재까지 불행하게 살게 한 거에 대해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시모가 저지른 과거니 그건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된 상황이라 요즘 너무 우울하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앞으로는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할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